오늘 만날 스타는 말이죠. 역대급 리즈 시절을 보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978년 영화 여수로 데뷔. 사슴 같은 눈망울과 오똑한 콧날, 순수 청년의 이미지로 그 당시 브라운관을 휩쓸고 그다음에 원조 꽃미나 원조 기공자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남자. 연애하고 싶은 남자 1순위에 숱하게 이름을 올렸던 데뷔 46년 차 국민 배우 강소욱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가 있습니다. 예, 난 저 말고 누가 나오는 분이 있나 했어요. 저한테 사슴을 갖다 대면 진짜. 제가 가슴이 아프죠. 옛날에 그 사슴 같은 안경을 안 끼실 때 제가 봐도 사슴 같아요. 그때 일설에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눈이 반짝거리는가. 제가 컨택트 렌즈를 낄 때라 그 반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요즘은 공연 무대에 서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도 클래식 공연은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내가 취미로 색소폰을 배웠는데, 그렇죠. 제가 알죠. 색소폰으로도 무대 몇 번? 부수입이 꽤 괜찮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클래식 공연에서는 이제 해설자 역할을 맡고 계신다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클래식 공연이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권위적이어서 그걸 깨자는 게 저의 이제 목적이고 목표고. 11시 콘서트 2023년 올해 진행을 맡게 된 강석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곡을 해설하려면은 그만큼의 사전 배경과 지식을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잘 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책상 위에서 클래식 틀어놓고 그다음에 그 음악에 대한 공부해서 노트 해놓고, 그러니까 그 제가 해놓은 노트 양은 좀 방대하죠. 예. 그 남다른 음악사랑 세가요 그램에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게 이제 했던 거죠. 예. 유명한 그 시를 노래하는 가곡. 클래식 프로그램 할 때 네네네. 가곡을 좀 살려야 될 텐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곡인데 가곡이 우리 대회에서 끝나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야단났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가곡을 처음 틀기 시작했어요. 근데 반응이 좋죠. 그리고 더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곡을 작곡하겠다. 그럼 생방송 중에 7곡을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2년 안에 내가. 2년 안에. 그리고 이제 근데 원래 작곡은 배우시진 않으셨죠? 없죠. 예. 작곡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신 이유가 그걸 궁금해요. 모르겠어요. 저 그걸 모르겠어요. 그 작업에 들어가서 발표하기 시작해서 결국 7곡이 완성이 됐어요. 꽃이 피는 4월에는 사랑은 시작되리는 요란한 빗소리 눈을 뜨게 되는 아침 커튼을 젖히고 시원한 빗줄기 보네. 근데 작곡한 노래 중에는 특별히 아내분을 위해 헌정된 곡도 있다고 들었는데. 서양의 음악가들 보면 아내에게 꼭 헌정을 하더라고.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뭐 저 때문에 늘 수고가 많으니까 한 곡 좀 헌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위한 우리의 이야기를 산문으로 길게 써놓고 압축을 해서 노랫말을 만들고, 그 노래 제목이 시간의 정원에서.
배꽃같이 한숨을 또 당신 생각해. 자, 92번째 사진 보게요. 아이고. 야, 이제 국민 아빠 딸바보 얘기가 나오는군요. 따님과 함께 찍으신 사진인데 그 애처가이시기도 하시지만 딸바보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예. 사은아. 좋아하시네. 됐어. 뭐. 넣어주는 거야 입에? 아우 그 아주 조금 맛만 보게. 딸이 참 이쁘죠. 참 이쁜데 우리 딸이 약간 어느 시점에 자신감을 잃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도 네, 그럴 있는 때 거 아니에요? 살다가 예. 그래서 자신감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내가 많이 오바를 했어요.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게. 저는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렸고 딸도 처음에는 그게 아빠가 일부러 하는 건가 하고 좀 의심 어린 눈으로 날 보더니 세월이 지나가니까 진심이구나 해서 그게 진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을 차려주시기도 하고 뭐 네. 귀청소, 귀? 예, 안마도 해주시고. 네네, 그럼요. 그 애정이 각별하다고 닮았어요. 들었는데. 예. 오늘 점심도 둘이서 먹고 또 일 보고 들어오는 엄마 위해서 또 둘이서 샌드위치 만들어서 주고.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서 네, 그런지 네. 모르지만 딸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그거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니 이런 딸을 어떻게 안 이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전국의 아버지들을 위해 선행 활동도 동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흔들리는 가정이 많아 보여요. 그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면허를 따고 그 일을 하는데 아버지는 어느 날 결혼하고 그냥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떠해야 되는지 자식에게 대한 말이나 태도, 그다음 아내에게 대한 단어의 수위라든가 이게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떤 역할인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세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네, 이쁩니다. 네. 자, 나중에 이거 잘 찍어주세요. 네. 12인 대가족 특별한 인연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었는데 지금 네 분이 가족이신데 12명이라고요? 어떻게 된 여기 한 명이 제가 후원하는 그 제일 오래된 그 도로시라는 네. 친구가 빠졌네요. 제가 이 단체에 2명을 쭉 후원하고 있다가 저희 아이들도 후원했으면 좋겠다. 저희 아내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얘들 이름으로 제가 후원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니네 이름으로 후원금을 내는데 니네가 수입이 생기면 이걸 니네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은 다 자기네가 냅니다. 한 사람 앞에 2명씩 후원을 하겠다. 그래서 8명을 후원하게 된 거죠. 앞으로 선행을 위한 목표가 있으십니까? 2 아이가 잘 컸어요. 만약에 너의 일들이 또 성공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큰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 환원을 하자. 그랬더니 공감을 했어요. 그건 역시 그 어릴 적부터 그 가르친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평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해외 아동뿐만이 아니라 국내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도 나눔에 동참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후원을 요청하면 기꺼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에 이 후원을 쭉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몸이 아픈 난치병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이민정 씨하고 그 어린이 합창단하고 연세대학교 소아암병동에 가서 그 아이들이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소아암병동을 한 방 그 이민정 씨하고 나하고 돌면서. 예, 그러니까 후원금도 주고 예. 그랬는데 그게 너무 오래 남는 거예요. 참나. 지금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언제나 그 소아암병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병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기부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습관이고 그 약속을 서로가 지키는 것이지 이걸 뭐 해야 내가 복을 받지 이런 생각도 아니고 그 이전에 저를 하게끔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네네. 자, 이번에는 이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 시간인데요. 진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 밝은 웃음이 진짜 예쁜 예원인데요. 태어날 때 7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아픔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는 예원이 가족의 이야기, 또 아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